오늘은 남극엽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월령체 연시조. 우리가 연시조는 많이 봤는데 월령체라고 하는 거, 달거리 노래죠. 1월달 2월달 하는 이 월령체 연시조는 아마 처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경당 12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향촌에서의 삶과 12달을 바라보는 자연경광을 12장의 월령체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마다 소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향촌에서의 일상 자체가 비교적 두드러지는 작품이고요. 작가가 지향하는 흥취가 1년 4시 4계절 동안 여유롭게 노는 행위 그 자체에 국한됐다라기보다는 애경당을 중심으로 포착되는 각종 대상과 사건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달은 뭐고 2월달은 뭐고 3월달은 뭐고 이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달이 보여지는 주변의 사물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은 결국은 이 애경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자연물이라든가 아니면 소재들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내용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국재민, 나라를 공경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동경과 지향이라고 하는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느 쪽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 출제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개의 수로 이루어진 월령체를 했으니까 1수는 1월, 2수는 2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시리산 저 매 위에 반가울샤 상원딸이 풍년 소식 띄어다가 내 창 앞에 먼저 왔다. 아마도 이 밤 좋은 경에 노지 않고 무사말이. 자, 무슨 뜻이냐고요?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현대어풀이가 있으니까 현대어풀이 봐도 될 거예요. 가만, 근데 현대어풀이를 보니까는 시리산이래. 마운틴 오브 시리? 시리? 뭔 시리? 자, 해서 따져보니까 이게 지명이래요. 여기 재산이라고 한자로 써 있거든요. 근데 시리산이라는 산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뭐지? 했더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몰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다만 지리산의 오기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리산이라고 이건 지리산이야? 라고 딱 못 박는 자료는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리산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리산이라는 저 산 위에 반갑구나 라고 해가지고 무엇이 반가워? 상원딸이.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치의 형태를 띠겠죠. 그죠? 어쨌거나 간에 이 반갑다라고 하는 데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고 있고요.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력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상원달 그러면 음력 정월에 보름달 정도 돼요. 근데 상원달이 뭐였어요? 풍년 소식을 실어다가 내 창문 앞에 먼저 왔다 해가지고 나는 얘는 지금 화자는 상원달을 보면서 뭘 예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아 라는 풍년을 예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는 시리산 저 산 위에 쓰던 상원달이 반갑구나. 그리고 상원딸이 풍년 소식을 띄어다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상원딸은 앞과 뒤로 연결되는 행간 걸침의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상원딸이 풍년 소식을 띄어와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보름달 상원딸이죠. 풍년에 대한 예감이면서 의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밤 어떤 밤? 정월 보름밤. 그렇죠.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면서 좋은 경치를 놓지 않고 살짝 밑에 컨닝합시다. 컨닝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놀지 않고 무엇하리. 한마디로 풍경의 어떤 흥겨움을 보여주면서 이 흥겨움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이 작품 전체의 지배적 정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월달 1월
자, 소제목이 있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소제목은요. 우정월 재산망월이에요. 장은 일수, 이수, 일장, 이장 그거고요. 그러면 재산에 뜨는 보름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수 보겠습니다. 취함잠 늦게 깨어 강교를 바라보이 자옥이 펴인한 게 한식비 개였도다. 아에야 술 부어라 전천에 취한 노래 절일인가 하노라. 자, 밑에 볼까요? 취한 잠 늦게 깨어 강가를 바라보니, 그러니까 늦게 깨어 강교가 뭐야? 강가 정도로 해석하면 된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는 강이 흐르는 교외, 주변 정도인데, 그냥 강가로 해석해서, 바라보니, 그러니까 늦잠 잔 거야, 동네 한 바퀴, 돌까? 하고서는 얘는 뭐 하는 거야? 산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유로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욱히 펴인한 게 한식비 개였도다. 자욱히 펼쳐진 안개가 쫙 있어요. 한식비가 개였구나. 그러면 이 자욱히 펼쳐진 안개는 시각적 심상일 거고요. 한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식?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걸로 해석하면요. 이게 4월 5, 6일쯤? 식목일쯤이에요. 식목일쯤 되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1월달이 있고 이건 이수니까 2월달이잖아. 2월달이면 이게 양력으로 쳤을 때 대략적으로 가만히 있자. 설날이 2월이죠? 그러면 음력 2월이면 대략 한 3월달쯤 돼요. 그죠? 3월달인데 자, 이 한식은 4월 5,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2월 말쯤 되는 거니까 2월 말 3월 초, 2월 말 3월 초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냐? 한식경으로 해석을 하자. 한식경이 뭔데? 한 끼에 밥을 먹을 정도의 시간, 즉 잠깐 동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욱히 펼쳐진 안개 잠깐 동안의 비에 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식날 비라고 하는 거는 요 1번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만약에 2번으로 해석한다면 잠깐 동안 비가 이 안에 들어가야겠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합니다. 아해야 부르고 있죠. 도노법이고요. 이때 아이는 진짜 실제 하는 아이라기보다는 관습적인 어떤 내적 청자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술 부어라 어라 명령형 어미죠.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면서 앞마을에 취한 노래 기뻐서 흥얼흥얼거리는 노래 철이른가 하노라 또는 철이른가 하노라 내지는 절기를 알리는가 하노라 봄이 되었음을 알리는가 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술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2장의 소제목은요 강교 무효입니다. 강교가 뭐랬죠? 강가랬어요. 강가에 무효란다. 효무니까 새벽 안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삼수 보겠습니다. 꽃나무 심은 섬에 뜨는 이 양기로다. 꽃보고 술부니 애달할샤 백발이여 백발 아래 짐작하여 더디남이 어떠하리. 잠깐 여기서 우리는 애덜올샤라고 하는 것이 애달프구나야. 근데 여기 뭐야 백발이라고 써. 흰머리야. 결국 뭡니까? 늙음이죠. 늙음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디 늦게 나는 것이 어떠하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늙음에 대한 아쉬움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늙음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해제를 얘기하면서 뭐랬습니까? 각 월마다 자신의 주변 내지는 애경당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본다고 써요. 애경당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발은 사물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꽃나무와 꽃이에요. 그래서 꽃나무를 심은 섬들 위에 뜨는 이 봄 기운이로구나. 1번. 2번도 상관없고요.
꽃 보고 술을 부으니 하는 거 보니까 뭐야, 꽃 보고 풍류를 즐기는 거죠. 풍류를 즐기다 보니까 참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쉬운 거야.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서? 그렇죠. 애도를 시하죠. 백발아 돈호법이고 의인법이고요. 네가 짐작하니 하여 네가 대충 알아서 이런 거야. 네가 알아서 더디남이 어떠하니 늙음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은요. 동강화분이에요. 동강화분, 동쪽 언덕에 핀 꽃망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수 보겠습니다. 육수 산정 깊은 곳에 벗부른다 저새소리 동풍에 기설 떨쳐 근친한 이 구로다. 내 어찌 살람으로 새만 못하여 한 이로다. 밑에 보니까 숲속 산정 깊은 곳에 벗을 부른다. 무엇이? 저 새소리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녹수라고 하는 것은요, 푸른 빛이 우거진 나무예요. 산정은요, 외산자에다 정자정자죠. 그러니까 산속에 지은 정자야. 그러니까 푸른 빛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있는 정자에 벗을 부르는구나. 무엇이? 새소리가. 그러니까 벗을 부르는 새소리죠. 의인법이고요. 도치법이고요. 다음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까는 안개 가지고 시각적 심상이었는데 동풍에 동쪽 바람에 깃을 떨쳐 그치는 곳이 이 언덕 위로다. 자, 그러니까 동풍바람에 깃을 떨쳐서 그쳐 앉는 곳이 이곳이야. 그러니까는 이 새는요, 자기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이 구에. 그런데 내 어찌 살람으로 새만 못하여 하니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뭐로다라고 하면서 자연과 화자의 대조와 영탄법이고요. 그 다음에 살람으로는 사람으로라는 뜻이라고 본다면, 자, 새는 깃을 떨치는 새는 가는 곳이 있고요. 사람인 나는 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합니까?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디 이런 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자, 새도 멈추는 곳이 있는데 나는 머무를 자연이, 어디가? 자연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자연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뭐야? 자연 속에 은거하고 싶다, 은거하지 않고 싶다, 은거하고 싶다. 근데 나는 뭐야? 사대부죠. 사대부니까 마냥 자연 속에 있기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내적 갈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수부터 12수까지가 전체적으로 자연 친화 내지는 은거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4수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장들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새소리죠. 산속 정자, 녹수 산정에 있는 새소리, 이게 바로 4수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주제는 산정앵성이 되겠습니다. 5수 보겠습니다. 밥 가려 밥을 먹고 샘을 파 물 마시니. 자, 누가? 작가가? 아니야. 화자가 안 나. 누가? 농부가. 밭을 갈아 밥을 먹고 노동을 한 거죠. 샘을 파서 물을 마시니 강구 영월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돼요. 강구 영월이 어느 때인가. 강구 영월이라고 하는 건 태평한 세월이란 뜻이라고 한다면 태평성대 그 어느 때인가 지금이다 이거죠. 화자는 지금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태평성대의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잔들 노래소래.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고잔돌의 노래소리래요. 고잔돌이 뭔데? 그럼 고잔부터 봐야죠. 고잔이라고 하는 건요, 나루터 또는 잔교가 있던 곳이래요. 이게 뭐냐면 그 해안가에 배를 대잖아. 배를 대려면 그냥 되지 않고 여기 다리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게 해안이야. 여기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다리를 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고 내리고 짐도 올리고 내리고 이러잖아요.
요게 고잔인 거예요. 근데 이 고잔은 고잔인데 옛날 고잔. 장교인 거예요. 쏘리. 장교인데 이 잔교 중에 옛날 거, 예전부터 있던 잔교를 고잔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정신없이, 그죠? 잔교가 바로 요게 잔교고, 이게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거. 그것이 있는 들의 노랫소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노랫소리는 누구의 노랫소리겠어요? 그치? 농부들의 노랫소리겠죠? 농부들이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 저 농부야 라고 해서 농부의 행동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태평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노래 정도면 돼요. 화답할 때 근심이 없구나. 근심이 없다는 것은 뭐야? 해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연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태평성대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까 해제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자연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와 경국 재민과 연결시켜가지고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요 오수,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사수가 되겠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오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고잔농가, 고잔에서 듣는 농부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수, 문 앞에 간은 흐르는 물이 커다란 제방뚝으로 흘러든다. 말가다는요, 말가쿠나라고 하는 영탄적 어조예요. 저 물가에 갓끈을 씻고 바라보니 가는 것도 저 물이요, 있는 것도 저 물이다. 흘러가는 것도 물이고 가만히 고여있는 것도 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물이고 저것도 물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거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겠죠. 문과를 선택할 건지 이과를 선택할 건지 이것도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겠지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는 것도 물이고 있는 것도 물이다로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밑에 있는 요 성인의 이름 말씀 물보기도 술인 있다 하시니라 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가고 머무는 물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물인지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군자의 길에 근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라는 뜻이랍니다. 왜? 성인 맹자라는 책에 보면 진심장편이 있는데 거기에 물보기도 술이 있다, 물을 보는 것도 방법이 있다, 관수유술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답니다. 이 관수유술이라는 구절이 바로 요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장에 가는 것도 저물이요, 있는 것도 저물이라와 물보기도 술이 있다는 한 세트로 묶어서 봐야 합니다. 자, 육수의 주제는요, 큰 둑을 끼고 흐르는 물줄기. 이 물줄기를 보면서 군자 내지는 유학자로서의 자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참 머리 좋아. 칠수 봅시다. 바람이 건득 불어 서석봉의 맑은 기운. 바람이 건득 불어 서석봉이라는 것은 무등산에 있는 봉우리예요. 맑은 기운이 우후경, 우자가 비우자죠. 비가 온 뒤의 경치 더욱 깨끗하고 좋구나. 무엇이 맑은 기운이 좋다고요? 비가 좋은 게 아니고 죽유를 반만 열어. 죽유, 그러니까 죽자가 대나무죠. 대나무로 만든 창문을 반만 열어 하루 종일 묵대예요. 묵은 침묵하다 할 때 묵자야. 대자는 마주보다야. 그러니까 뭐야?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거야. 떠들지 않는 거야.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으니 물 외에 세상 밖에 양봉이라고 했는데 양붕입니다. 붕자가 뭐냐? 프렌드, 친구예요. 양은 어질다 양자야. 그러니까 어진 친구가 너뿐인가 하노라. 너만 뭐야? 내 친구로구나. 그러면 여기서 너가 누군데? Who is you? 뭐야?
대나무를 반만 열었대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인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의 교감과 함께 그 다음에 은이란 삶, 자연 속에서 있는 삶, 세상에 나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제는 서석봉의 푸른 아지랑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팔수 보겠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나는 물에, 나는 물 흐르는 물에 홀로 왔구나 도화로다. 홀로 떠내려 오는 것이 도화라. 그래서 나는 이건 줄 알았어. 도화원기 복숭아꽃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 가만. 화는 환데 도자가 다르네. 이건 복숭아가 아니네. 뭐지? 아하, 벼에 피는 꽃이에요. 그렇지. 무릉도원 그러면 초현실적인 거잖아. 이상세계니까. 근데 이건 되게 주변에 있는 경치, 사물을 가지고 노래한 거라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내가 잠깐 미스한 거지. 실수한 거죠. 골짜기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에 떠오르는구나. 벼에 핀 꽃이여. 8월선이 어의 집에 준주 아이 빚졌을까. 8월 신선이 어느 집에 통수를 아니 빚었을까. 술을 빚었다는 얘기죠. 그럼 8월의 신선이 누군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래요. 원농부? 그랬더니 여름이 지나 추수 전까지 한가로운 농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신선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준주라고 하는 건 통술 내지는 청명주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잔식보 먼저 부어 이게 미수하자셔라. 하자스라. 그러면 이게 미수라고 하는데 미자가 눈썹 미자예요. 숫자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눈썹이 하얘지는 거. 그게 누굽니까? 젊은 사람이야? 늙은 사람이야? 그렇죠. 늙은 사람이죠. 노인에게 오래 살라고 장수를 빌면서 잔을 올리는 걸 이게 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뭡니까? 사방에 핀 벽꽃을 보면서 이게 미수를 바라는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수 보겠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건 나무예요. 근데 신나무, 서리, 잎이. 자, 신나무는 단풍나무예요. 서리, 잎이는 서리가 내려, 서리가 맞은 잎에, 이런 뜻이에요. 금슈, 평풍이라는 건 병풍이에요. 금수는 비단이야.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병풍이 둘러쳐져 있다. 이거는 단풍 들어가지고 마치 비단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해요. 북악이 올라서서 북악으로 올라가서 이 북악이 어딘가 했더니 북악산. 그래, 북악산은 북악산인데 이게 서울에 있는 북악산이 아니라 담양 북쪽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추월산, 금성산, 광덕산에 올라가서 남쪽에 있는 포구를 바라보니 지사비추가 원말인가? 지사비추가 뭔데? 그랬더니 지사는 가을을 슬퍼한다 라는 뜻이래요. 이 지사는 애국지사 할 때 지사예요. 뜻을 가지고 있는 선비야. 그러면 뜻을 가지고 있는 선비는 가을을 슬퍼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막 뒤져봤더니 헐, 어이가 없어.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가을을 탄다? 뭐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지사는 가을을 슬퍼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가을을 탄다 이건 조금 선을 넘어선 것 같긴 한데 재밌잖아. 그래서 썼어요. 만천숙기에 하늘 가득한 엄숙한 기운에 이때 엄숙한 기운을 엄숙하다 무겁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차갑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늙는 것이 더욱 서럽구나. 즉 가을날의 쌀쌀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었고 단풍이 들었고요. 그래서 북악 단풍. 십수 고반 한 곡조를 간쉽게 배회하니 물은 어이 종종하고 다 모두 찬시오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고반이라고 하는 건요. 요건 인용이에요. 인용인데 저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경이라는 책에 고반이라고 하는 곡조가 있으니까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어진이가 외로이 있으되 그 즐거움을 만족함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한마디로 안분지족과 관련된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간숫가에 배회한다라고 하니까 고반 한 곡조를 읊으면서 시냇가를 도는 거야. 산책을 하는 거야. 흥얼흥얼거려 태산이 노새 젊은 노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중가요를 가지고 BTS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큰 소리로 말고 잔잔하게 중얼중얼 하면서 산책을 하니 물은 어이 종종하고 종종 그냥 졸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은 어찌 졸졸졸졸 흐르고 모두가 다 찬소리라 무슨 소리야? 차가운 소리다? 뭐가 뭐야? 마음에 차는 소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반의 이 노래도 내 마음에 들고 이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내 마음에 드는 소리다. 한마디로 자신이 부르는 노래와 물소리가 모두 마음에 든다. 아, 두어라 한가한 이 내 뜻을, 이 한가한 내 뜻 뭐야? 유주자적하는 마음을 영시불고 언제까지나 맹세하면서 잊지 않고 나는 살겠다. 이거는 유주자적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나는 누리고 싶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개울가 골짜기에서 고반 한 곡조를 읊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서 개변간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11수 보겠습니다. 눈 속에 푸른빛이 그 안이 조리란가 진태우 붕한 후에 지금까지 부끄러워 씻고자 하는 마음 상설 중에 알리려다. 자, 이제는 11수니까는 11월이죠. 음력 11월이니까 양력으로 한 12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춥지. 눈 속에 이건 겨울이죠. 계절이에요. 근데 푸른빛이 있어요. 그 푸른빛이 그 안이 어우 졸 이런 거야. 졸이 근데 뭔데? 그랬더니 이 졸은 쫄다구 이게 아니라 소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 이런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나무는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태우가 돌아가신 후에 이거예요. 그럼 진태우가 누군데? 그랬더니 진태우는 중국에서 진태우는 2번 정도 나오나? 3번 정도 나오나?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태우는 명나라 때의 진태우입니다. 그러면 명나라 때의 진태우가 언제 죽었냐? 그러면 임진왜란 때 죽었어요. 임진왜란 때 죽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우리가 모시는 상국이었잖아요. 당시에 상국에 태우가 죽었으면 우리는 조문을 가고 기타 등등 뭐 예를 치러야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바빠. 뭐 때문에 바빠? 이 외놈들 때문에, 쪽발이들 때문에 바빠. 그래서 어때요? 그때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썰이 이거죠. 그러한 부끄러움을 씻고자 하는 마음, 이 부끄러움을 씻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어찌 본다면 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떤 명나라에 대한 예를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상설, 자 눈설이죠. 설이와 눈 중에 소나무를 통해 알리로다, 알겠구나 이렇게 돼서 이 소나무는 결국은 명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정도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진태우가 죽을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중이었고 이에 대해 상례를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한 후 이러한 잘못을 씻고 충절의 의지를 다짐함이라고 썼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뭐 그래요. 자 11월은 그래서 결국 눈 속에 외로운 소나무 설리고송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수 볼까요? 동지섰달. 자 기욱에 옮긴 뿌리 물중에 군자로다 청풍을 화답하여 오금을 흩으시니 아마도 허심고절이 비할 데 없다 하노라. 이때 말한 기욱이라고 하는 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수 후미진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기수의 벼랑에 옮긴 뿌리, 옹이 있는 뿌리예요. 이때 뿌리는 대나무 뿌리입니다. 대나무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군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나무는 뭐야? 지조, 절개, 꿋꿋함,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청풍, 맑은 바람을 화답하여 아주 고운 소리를 내니 누가 대나무가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허심고절. 왜? 대나무는 텅 비어 있잖아.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니까 허심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대나무의 속성을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 내지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비운 높은 절개, 비교할 때 없다 하더라 라고 하는 건 대나무가 짱 먹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바람 앞에 춤을 추는, 즉 소리를 내는, 오금을 내는 대나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극엽의 애경당 12월가 라고 하는 연시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고요. 그 다음에 풍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운 정원에서의 삶과 경국재민의 현실에 대한 동경, 지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달거리 형식의 변이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월령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요죠. 그래서 민요풍의 기층정서를 기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왜? 월령체 자체가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월령체가는 주로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절기, 풍습 등을 반영하는 세시 풍속이 모티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각 달을 대표하는 절기에 따른 풍속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애경당 12월가는 소제목을 모아보면 좀 다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1월달 제3망월, 2월달 강교휴무라든가, 다음에 11월달에 있는 설리고송, 12월달에 풍전무죽과 같이 어떤 절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절기와는 상관이 없고 소재와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월을 대표하는 강가의 새벽 안개, 11월에 외로운 소나무, 12월에 바람에 춤추는 대나무 같은 거는 어떻게 본다면 선비의 어떤 취향을 드러내는 거지 어떤 세시 풍속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자연체험, 그 다음에 그것을 계절감과 어울려가지고 적절하게 섞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세시 풍속이면 집단,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가 많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개인만 있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기도 해요. 또 긍정만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화자의 쓸쓸함, 한스러움, 애달품의 정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양기로다 백발이여 이런 것들처럼 3장에서는 어떤 봄 기운과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8장에서는 이계미수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로 사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강구, 연월, 태평곡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일부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신의 처지와 그 다음에 외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앞에서 본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서 본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개로 센텐스를 나눠 가지고 이 작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명령형뿐만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 전반적인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형 술 부어라, 어라죠? 어라를 활용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인법은요, 상원딸이 풍년 소식을 띄웠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체를 상원딸로 설정한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는 뭐예요? 의인법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뭐라고? 자, 대나무를 군자라고 표현하면서 허심 고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면서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거 역시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비죠. 자, 꽃을 보니까 꽃이 활짝 피었네. 아, 나는 백발이네. 해서 자연과 화자를 대비해서 늙음에 대해서 탄식을 한다든가, 새는
날개를 떨쳐서 그치는 구가 있는데 나는 새만 못해서 멈출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 대비를 통한 탄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용은요, 성인의 이런 말씀 물보기도 술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성인이라는 말은 맹자 진심장 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거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반 한곡조에도 인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경에 나오는 고반이라는 노래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극엽의 애경당 12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